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저희 오픈톡방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동의서 받으러 가면 누가 그걸 해주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작년에 서울에서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가 몇 곳이 났을까요? 100곳, 200곳? 아닙니다. 500곳이 넘는 외도민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동의서 받는 거 너무 어렵고 남한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부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서 받을 때쯤에 동의서 대행업체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의서 대행업체 이런 거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만큼 많이 부담되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픈톡방을 운영한 지 2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동의서 다 받고 계약한 분도 계시고요. 구청 허가로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동의서 해주신 세대분들에게 꼭 명절에라도 선물을 돌리셨으면 한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년 명절마다 선물과 작은 쪽지를 같이 돌리고 있어요. 비관적인 생각은 특히나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서 받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동의서를 받기 쉬운 곳이 있을지, 공략법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동의서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무서워서 좀 쉬운 방법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 매물을 검색하실 때부터 유심히 본다면 처음부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모든 매물이 아닌 특정 옵션을 놓고 검색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물을 검색하고 알아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 층에 한 세대인 곳입니다. 가장 거부를 많이 하시는 세대들은 아무래도 인접 세대, 그러니까 바로 옆이나 바로 아래 같이 붙어 있는 세대입니다. 왜 동의서 받을 때 인접 세대는 필수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 존재하니까 잘 찾으셔서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다면 조금 동의서 받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아래층입니다. 제가 반지하도 괜찮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소음에 대한 피해가 바로 아래층은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아래층에 없는 매물이라면 좀 더 쉬울 겁니다. 1층 매물인데 지하나 반지하가 없는 건물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1층 세대면 조금 더 동의 받기가 쉬우시겠죠. 자, 세 번째, 세대가 적은 매물입니다. 한 건물에 20세대인 곳과 한 건물에 8세대인 곳이 있다면 어디가 더 쉬울까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세대가 적을수록 동의서 받기 위해 찾아갈 곳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대가 적은 세대를 목표로 두고 찾으시면 조금 더 동의 받기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층짜리 주택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부동산에서 모두 관리를 하는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모든 세대가 전속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바로 옆에 그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경우인 것이죠. 그 건물 안의 세대민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고 그리고 세대민들과 모두 잘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사장님께 잘 부탁을 하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겠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매물입니다. 저도 동의서를 받을 때 자가로 살고 계신 분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어요. 세입자 비율이 높은 매물이라면 생각보다 술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집만 자가였고 나머지는 세입자분들이었는데 세입자는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바로 동의를 다 해주셨고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만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6번째 단독주택입니다. 단층짜리 주택 혹은 한 세대만 있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단독주택을 매수한다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겠지만 월세일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당연히 계단을 이용해야 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낮고 마당 활용이나 옥상 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매물이 있다면 조금 월세를 더 주더라도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구하기만 하면 허가는 문제 없죠. 7번째 상가주택입니다. 아래층은 상가고 그 건물에 한 세대만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대신 공부상에 반드시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는 거주하는 세대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동일한 이유로 허가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인데 기존에 한 세대가 또는 두 세대가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인 건물이 있어요. 건물 내에 누군가 합법으로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다른 세대들에게는 동의서를 받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을 확률이 높고 추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이렇게 8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8가지는 만약에 내가 동의서 어떻게 받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동의를 해줘?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절대 위에 8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루어내고 싶은 것을 오랫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정보를 접했을 때 전혀 다른 분야의 정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번뜩하면서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쉽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인테리어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동의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에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영할 때도 신경 써야 될 게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장벽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적인 면을 고민을 한다면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강의 수강생분들이 아주 열심히 수강을 하시고 질문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질문 시간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임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꼭 성과를 내서 다른 외도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성취를 해서 공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닉스였습니다.